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일선언문을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일선언문 어렵죠? 또 학교 다니면서 전혀 배우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통일선언문은 문단과 문단의 관계를 파악한다든지 또는 한자로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핑하다 보면 말입니다. 통일선언문 해석본도 또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 번씩 꼭 살펴봐 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독립선언문만 가지고 고등학교에 수업할 때 보통 한 4시간씩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 출제 비중이 낮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1시간 반 정도에서 진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한 문단을 건너뛰어 가지고 우리 교재 274쪽입니다. 214쪽에 보니까 독립선언문 6번째 문단에 나왔네요. 갑니다. 아, 신천지가 안견에 청계되어다. 신천지 밑줄. 유력의 시대가 거하고, 유력의 시대가 언제야? 식민지 시대의 강권주의, 제국주의야. 이건 가고, 도의 시대가 내하다. 도의 시대가 뭐야? 민족 자결주의야. 과거 전 세계에 연마장된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광 밑줄. 서광을 투사하기 시작했도다. 신춘이 신춘 밑줄. 신춘 밑줄. 신춘이 세계에 내하야 신춘 밑줄. 지금 여러분의 밑줄 쳐놓은 것들이 있죠. 신천지가 있죠. 그쵸? 이제 금방 신춘이 있죠. 위에 또 하나 밑줄 쳐놓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운의 도래, 때가 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조선 독립의 시대가 왔어. 해설을 최촉 한자 봐주십시오. 최촉하다는 뜻입니다. 최촉하는도다. 근데 나오죠. 시운의 도래, 때가 왔다. 갑니다. 두 번째야. 동빙한설의 매서운 취임다. 호흡을 패칩한 것이 피일시의세라면 동빙한설은 매서운 취야 일제치하의 조국의 현실입니다. 이때 호흡을 멈추고 숨어버렸어. 칩거해버린 거야. 그것이 지난 10년 동안의 형세라면 화풍난양은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햇볕이야. 화풍난양에 기맥을 진서함. 기맥, 기와 맥이 진서 떨쳐 일어나. 진사함은 차일시의 세이니 천지의 복원을 제하고 밑줄 즈음하고 이런 뜻이야. 제하고. 세계 변조를 타고 있는 우리 민족은 아무 주저할 것이 없으며 아무 기탄할 것이 없도다. 주저 기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머뭇거릴 주, 머뭇거릴 저, 거리낄 끼, 거리낄 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저 기탄도 한자가 시험에 잘 나와. 다음 이어서 아, 고유한 자유권을 호전하여 생황의 낙의 포양. 이게 기역번이야. 생왕의 향, 거기 나오죠. 생왕의 낙을 포향. 이게 기역번이야. 니은번이 뭐냐? 아, 자족한 독창을 발휘하여 충만되게. 그 다음에 민족적 정화의 결류. 이게 니은번이야. 민족적 정화의 결류. 이게 니은번이야. 그렇죠? 기역과 니은이 뭐냐? 결국은 조선 독립의 목적이 무엇이냐? 먼저 1차적 목적은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야.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세계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이야. 그래서 거기 나오는 민족적 정화의 결류의 밑줄을 그어놓고, 민족적 정화란 무엇이냐? 뭐야? 새로운 문화요. 민족적 정화란 새로운 문화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것이라 했으니까 이게 바로 뭐야? 조선 독립의 궁극적 목적이다. 생황의 낙의 포양이 1차적 근본적인 목적이라면 니은에 나오는 민족적 정화의 결류는 궁극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음 결류 보세요. 한자 시험에 잘 나와. 이걸 결축이라고 읽으면 안 돼. 결류야. 매질결, 매질류, 그래. 그치? 다음 이어서 오등은 차의 풍기야도다. 화가 많이 나는 모양이네. 양심이 아와 동존하며 진리가 우리와 병진하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의무란 고소 밑줄. 의무란 고소 식민지치하의 조국이야. 식민지치하의 조국이야. 밑줄 쳤어요?
고소란 낡고 무너져가는 초가집이야. 근데 음침하고 답답해. 음울한 곳으로서 활발히 기대하여 많이 군상으로 더불어 흔쾌히 부활을 성숙해 되도다. 전 세계 1100세 조령이 오등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고 있으며 전 세계 기운이 밖에서 도와주고 있나니 착수가 곧 성공이라. 다만 전두의 광명으로 맥진할 따름인데요 그랬어요. 맥진할 따름인데요 그래서. 그죠? 잘 보세요. 전두의 광명으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이야기야. 자, 제가 한자를 쓰면은 학생들이 싫어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 그죠? 이거야. 어렵지? 그죠? 뭐라고? 맥진이야. 맥진이야. 힘차게 앞으로 튀어나가서 맥진이야. 이때 이 맥진이 여기 나오는 이 글자가 뭐야? 말막자야. 말막자 밑에 다시 뭐가? 뭐하지 마라 할 때 말막자야. 말다해서 말막자 들어있는 거야. 그 밑에 뭘 붙인 거야? 책받침을 붙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꼭 한자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써있어. 일만 만자지 옆에 이거 붙였어. 그건 뭐야? 힘쓸 매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보면서 공부할 때는 수업 학습에 매진해야 돼. 매진. 이건 맥진. 둘 다 힘써 앞으로 나가다는 뜻이야. 그러나 이건 맥진, 이건 매진. 한자 주의해야 돼. 매진, 맥진. 한자 도금 읽기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한자 도금 읽기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맥진, 매진 꼭 봐줘야 돼. 다음 이어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잘 아시는 뭐죠? 한용운이가 기초를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여러분 잘 아시는 공약3장이야. 간다. 금일 오인의 착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일주 밑줄 뭐야? 내달리지 마라 이런 뜻이야. 배타적 감정으로 일본 애들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두 번째, 그래서 일본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조선 독립운동의 기본은 뭐야? 비폭력이야. 비폭력이야. 다음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세 번째, 일체의, 이거 일제라고 읽으면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한자가 이렇게 쓰여 있지만은 이 뒤에 조사가 오면은 반드시 일체라고 읽고 명사 취급하라. 그러나 뒤에 용언이 오거나 부사가 오면은 이걸 일절이라고 읽고 부사 취급하라. 그치? 그러니까 일체의에서 조사가 왔으니까 일체라고 읽고 명사 취급하라. 그러니까 뭐죠? 애출, 일절, 금지합니다. 애출을 했을 때 일체 금지 아니야. 일절. 뒤에 반드시 부정어가 따라와야 돼. 이게 어디 가면 말이야. 그 술집에 가면 안주 일절은 안 돼. 안주 일체. 뭐다. 전부라는 뜻이야. 전부다라는 뜻이야. 온전하게. 이런 뜻이거든. 다음.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고요. 오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하게라. 광명정대하게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공약 3장이다. 그렇죠? 자, 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다 말았던 독립선언문이었는데 지금 한 문단은 사실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빼먹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 아까 좀 전에 말씀대로 해석본 같은 게 많이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번쯤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단지 한자들 같은 경우는 숙지 좀 해주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치? 다 이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글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 뭘 봤지? 설명을 받고 두 번째 논설문을 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보시는 기행문, 서간문, 정기문, 기사문 해서 아주 간단하니
나머지의 글들을 좀 살펴보자. 먼저 기행문이야. 참 여행해 본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만은 여행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것을 적은 글이다. 그렇죠? 형식에 따라서 일기체, 편지체, 수필체, 보고문의 형식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나오는 특징과 뭐가 나옵니까? 특징의 진술 방식, 구성, 시제, 시점, 내용 나오는데 우리가 기행문이라고 하면은 통상 이렇게 나와. 뭐가 나오지? 출발과 귀로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돌아왔느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지? 여정이야. 이어 세 번째 뭐가 있죠? 견문이야. 이어서 네 번째 뭐가 있죠? 감상이야. 대체로 기행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출발과 귀로는 대체로 뭐하죠? 묘사적이야. 그런데 여정이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사적이야. 그런가 하면 견문은 보고 들은 대로 쓰기 때문에 사실은 객관적이야. 그런데 여러분 보신 대로 이거 있지? 봐봐. 여정과 견문과 출발 이런 걸 쓰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평을 붙이면 뭐가 되냐? 보고문이 돼요. 보고문이 돼. 내가 북한의 영변에 핵실험장에 갔단 말이야. 어떻게 가게 되었는가? 어떻게 돌아왔는가? 거기서 무엇을 보았는가? 근데 내가 보기에 북한의 핵실험에 가보니까 핵무기 개발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비해야 한다 하면 뭐가 되지? 보고문이 돼버린 거야. 자기가 본 것을 보고 들은 것을 평가해버리니까. 그러나 이 감상이야. 이때 여기 나오는 감상은 대단히 주관적 주정적이에요. 주관적 주정적이야. 그래서 만약에 기행문을 말할 때 우리가 뭐라 하냐? 이 기행문을 사람들이 뭐라 그래? 수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기행문을 수필의 범위에 넣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게 나오는 감상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행문을 뭐라 하지? 서사적 수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리했을 때 보고문과 기행문의 차이가 뭐냐? 보고문에는 뭐죠? 주관적 평가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주관적 감상이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기행문의 4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1번 서사와 묘사 여기 있네. 서사와 묘사의 방법을 쓴다. 두 번째 시간적 공간적 순서야. 당연하지. 시간과 장소 이동에 따라 쓰여지니까. 그렇죠? 주보식이 뭐야? 자연적이야. 시간과 공간의 이동이야. 이어서 시제는 대체로 현재법을 많이 쓴다. 왜? 현장감, 사실감,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서. 다음 이어서 1인칭이다. 다음 이어서 내용에 보니까 객창감. 나그네가 여행 중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객창감이야. 바로 객창감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증을 일삼지 않는다. 그렇죠? 다음 이어서 여행의 목적과 출발의 동기와 정경이 드러나 있어야 한다. 다음 이어서 단조로움을 피하고 감동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시와 시조를 삽입할 수도 있다. 여행지의 감상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어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거야. 이랬을 때 거기에 나오길 뭐라고 나오냐? 참고해 보니까 첫째, 운하 최초의 기행문 나와주고 있죠? 조선시대의 기행가사도 나와주고 있네. 관서별곡, 그렇죠? 관동별곡, 일동장일가, 연행가. 책 날개 보세요. 조선시대의 기행수필이 나와주고 있고 4번 밑줄. 최초의 근대적 기행문이 뭐냐? 육일준의 서유견문이야. 육일준의 서유견문이 최초의 근대적 기행수필이다. 밑줄 쳐놓으세요.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이번엔 그 밑에 뭐가 나왔어? 서감문이 나왔어. 근데 이 요즘에는 말입니다. 편지 말고도
소위 그게 통신 매체들이 대단히 발달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지가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 나오죠. 서두, 본문, 맺은말, 결말, 덧붙임 나와주고 있는데 생각해 보건데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도 도대체 편지 언제 써본 거야?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우리 남학생들은 군대 가서 편지 몇 번 쓰고 그들 없어. 여학생은 좀 낫긴 하죠. 우표값이 얼마인지도 잘 몰라. 그만큼이나 여기 나오는 편지보다는 더 다양한 통신 매체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오늘 편지는 잘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우리 교재 276쪽에 맨 하단에 나와지고 있는 편지 쓰는 용어는 좀 알아줘야 된다. 용어 있죠? 자, 먼저 겉봉쓰기야, 좌하, 귀하. 그래서 저는 한글로 쓸래. 먼저 거기 나온 게 좌하, 귀하가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 교재에 뭐라고 써야 했냐? 마땅히 공경할 사람에게 쓴다. 그렇죠? 그랬는데 좌하는 대체로 혈연사제지간에 당연히 높이 있는 사람에게 쓰고 귀하는 어디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그렇죠? 평사원이 과장님에게 쓸 때, 사람을 쓸 때 귀하란 말을 쓴다. 하지만 혈연과 사제란 말은 좌라고 쓴다. 오늘날은 사실 잘 쓰지 않는 말들이에요. 요즘엔 귀하로 일반화되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아형 나오죠? 아형.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버트고 지낸 사이야. 그런데 대체로 문학적인 친구들을 이야기한다. 다음 이어서 거기에 본제임납이란 말이 나오네. 본제임납 또는 본가임납이라고 씁니다. 다음, 전교 밑줄. 됐습니까? 전해주라. 귀중 밑줄. 회사나 단체명. 그렇죠? 여기에 쓴다. 회사나 단체명 여기에 쓴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거기 보니까 친전. 친전 됐습니까? 친전. 그래서 7번의 친전과 9번의 즉견을 봐봐. 그래서 거기 나온 친전과 즉견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거 둘 다 직접 펴보라는 뜻이야. 둘 다. 그러나 이건 윗사람에게는 친전, 아랫사람한테는 즉견. 네가 직접 펴봐라. 이건 어르신 직접 펴봐 주십시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친전, 즉견.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 나오는 이렇게 쓰기도 해. 직피 또는 직파. 직접 뜯어봐라. 직피 또는 직파 이런 말 써. 직접 뜯어봐라. 이건 직견이야. 다 이어서 그 위에 8번 봐봐. 임비친전이야. 임비친전이야. 친전은 한자가 돼. 임비. 이건 비밀이야. 남들이 보면 안 돼. 그렇죠? 그래 남들이 보면 안 되는 거니까 직접 들어봐 주십시오 이런 뜻인데 통상 요즘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인사이동 같은 걸 해버립니다만 옛날에는 인사이동 할 때 그걸 극비에 붙이기 위해서 임비친절한 말을 썼다고 합니다. 다음 이어서 봉투에는 이렇게 쓰고 그럼 내용은 어떻게 쓰냐? 거기 나오죠? 배복 엎드려 올린다는 뜻이에요. 엎드릴 복자요. 그렇지? 엎드릴 배자요. 그래서 엎드려 올린다. 다음 취복백도 같은 말이고 본문의 시작 부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취백이란 말도 같은 말이다. 다음 재번 됐습니까? 인사말을 생략한다는 이야기야. 그치? 그래서 거기 나오는 3번과 4번이 나오는데 만약에 첫인사를 생략하면 재번 됐지? 재번 우리 교재 276쪽이야. 276쪽에 책 날개 봐봐. 책 날개에 보면은 재번 번거로운 인사말 생략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관약.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모두 같은 뜻이야. 관생. 그래서 관약하고 관생하고 뒷자를 묶으면 생략이 되지. 앞에 관자가 무슨 관자요? 모자 관자요. 그래서 앞인사를 생략해버렸다는 뜻이야. 그러나 거기 나오기를 뭐가 나오지? 뭐지? 거기 나오기를 이렇게 나왔지? 불비상서, 불비 이런 말 나오는데 자 뺀다? 이거 없어. 불비.
불비는 불비열의 준말인데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야. 갖출 비자 예의의 자니까. 근데 통상 불비 또는 불비래 이렇게 쓰기도 해. 불비라는 말 다 쓰기도 하고 그냥 불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냥 불비래 예의를 갖추지 못했습니다라는 뜻인데 이 불비는 어디에? 끝인사가 생략될 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보기를 편지글의 끝에 덧붙이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불비상설한 말이 나오지. 그러니까 혹시 우리 남학생들이 군대 가서 아버님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쓰냐? 어디에 써야 돼? 봐봐. 이렇게 써야 돼. 아버님 전상서야. 아버님 앞으로 올리는 글이야. 근데 우리 학생들 어떻게 쓰냐? 아버님 띄고 전상서 이렇게 써버리거든? 이런 말 없다. 아버님 전상서다. 상서란 말 자체가 원래 위로 올리는 글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아버님 전상서 이렇게 써야 한다. 그래서 전이 이쪽으로 와야 된다. 그치? 꼭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거기 나오는 편지글에서는 서간문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만약에 있다면 말 그대로 봉투 쓰기, 어려운 한자어들 쓰기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구사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70쪽의 정기문이야. 거기 나오는 정기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기문 종류가 참 많죠. 그래서 미국의 에디슨의 정기문도 있고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정기문도 있고 또 뭐 또 있나 뭐 아이젠하워나 트루먼 같은 대통령,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 이런 사람의 정기문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순신도 있고 을지문덕도 있고 강감찬도 있는데 도대체 여기 나온 정기문을 특히 한국의 정기문을 읽기가 싫어.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비범하게 태어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골목 대장해야 되고 우리같이 클 때부터 비리비리 한다든지 우리 집은 나는 태어날 때 우리 집에 별도 안 떨어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절망적으로 태어나거든.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정기문들은 굉장히 뭡니까? 신격화해버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기문은 사실 그대로 적어야 하는데 거기 나오죠? 인물, 사건, 배경이야. 간다? 기행문이 출발과 여정과 그렇죠? 견문과 감상을 담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정기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 뭐 다루지? 말 그대로 인물, 사건, 배경을 다뤄. 그렇지? 인물이야. 사건이야. 배경이야. 이거란 말이야. 그런데 인물, 사건, 배경이 무엇이냐? 소설이야, 소설. 소설은 어떤 인물들 위주로 사건이 등장하고 그 사건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과 리얼리티를 부여하는 배경이 있기 마련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설이야. 그런데 소설이 허구인 점에서 이건 사실이라는 점. 그 다음 두 번째야 뭐가 있지? 견해, 비평이 들어간다는 점이야. 견해, 즉 인물에 대한 평가 작업이 들어간다는 점이야. 그래서 소설과의 공통점은 이거야. 하지만 소설은 허구적, 정경은 사실적이야. 단지 견해가 들어간다면서 다르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통상 정기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지만은 간다? 뭐가 있어? 그냥 정기문이 있어. 한 장 넘어가 볼까? 한 장 넘어야 정기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지? 자서전이 나와서 해고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열정이 나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지? 행장이 나와서 가보자. 정기문은 누가 쓰지? 제3자가 쓴단 말이야. 이건 뭐죠? 본인이 있어. 이것도 본인이 있어. 이런 차이점이 있네. 이러한 차이점인데 여기 나오는 정기문은 제3자가 쓰기 때문에 대단히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다뤄져요. 그러나 이건 대단히 주관적으로 다뤄집니다. 그러나 이것의 공통점은 둘 다 뭐지?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또는 죽기 직전까지 하기를 다 쓴다는 점이야. 그러나 해고록은 대단히 주관적이긴 하지만은 대체로 특정한 시기에 집중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해고록 하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5년 동안의 이야기의 시기에 집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전과 그 이후의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은 대체로 특정 시기에 다 맞춰버려. 그치? 그래서 그러나 이건 본인이 쓰기 때문에 대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음 열전 같은 경우는 정기문과 자서전과 해고록이 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데 비해서 동양의 왕조사 등에서 다수의 인물을 다루는 거야. 그래서 여러 사람의 전기를 수집하여 샤이드로 기록한 글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 여기는 행장은 정기문이라는 점에서 거의 비슷해. 그러나 정기문이 굉장히 분량이 많고 규모가 큰 데 비해서 행장은 아주 짧아요. 그래서 대체로 뭐지? 추모적 성격이 강해요. 그 다음에 그의 삶을 아주 뭐죠? 명료성, 명확하고 간결하게 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김만중의 윤씨 행장,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아주 간단히 쓴 거야. 그치? 이런 것들이 행장이야. 그래서 정기문, 자서전, 해고록, 열전, 행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두 다 정기문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7번째 마지막 나왔네. 뭐지? 기사문이야. 자, 이 시간의 마지막 기사문에 와 있는데 거기 기사문에 보니까 기사문은 통상 뭐라 그래 우리가? 서사문이다. 인물 사건 배경을 가지고 써가는 거야. 그치?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문 기사에서 가장 정확한 이야기는 무엇이냐?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에게 5대0으로 졌다는 스코어만 사실이다. 나머지는 전부 사실이 아니다. 신문 기자의 눈을 통해서 본 사건의 재해석이다. 똑같은 노사 분쟁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같은 진보적 신문이 다루는 각도와 여러분들은 조선일보나 조중동이 다루는 보수적 신문이 다루는 각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신문에서 가장 정확한 것은 하물며 뭐죠? 날씨 맞아도 안 맞아 신문에 나오는. 신문에 나오는 것은 사건 기자의 눈을 통해서 본 사건의 재해석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문 기사를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앞으로 신문에 나온 이야기를 모두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비판적으로 보겠다.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보는 힘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죠. 보도성, 객관성, 정확성, 간략성, 신속성이야. 이러저러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는 다 나오지만 저는 기사문의 양대 특성을 따져라면 뭐죠? 첫째, 신속성이야. 두 번째 뭐죠? 이게 양대 특성이다. 제가 길 가다 넘어져 버렸어요. 내일 아침 신문에 안 나와. 대통령이 가다 넘어져 버려서 다음날 신문에 크게 나와요. 다시 하기해서 거기다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독자들의 혁명감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과 정확성이다. 근데 이게 양날의 칼이야. 신속성을 중시하다 보면 정확성이 떨어져요. 정확성을 중시하다 보면 낙종, 특종이라 낙종이라 다른 신문 다 나온 다음에 우리 신문 나오는 거야. 누가 보겠어. 그래서 이것이 적당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뭡니까? 아주 오래전에 김영삼 정부 당시에 그냥 뭐 이후로 뭐 김일성이 죽었네, 김정일이 죽었네 이런 오보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신속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거기다 확인 작업을 못했던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속성이 중시되면은 정확성이 떨어지고 정확성이 떨어지면 정확성을 중시하면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약간의 여백이 있어요. 약간의 여백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 하지? 표제. 여기를 뭐라 하죠? 부제. 여기를 뭐라 하죠? 본문. 여기를 전문. 도약. 신문 대체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이게 큰 타이틀이야.
우리 교재에 나오는 표준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압축성, 두 번째 흥미성, 세 번째 명료성이 세 가지야. 먼저 어법에 맞냐 안 맞냐, 문법에 맞냐 안 맞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먼저 사건이 하나로 딱 압축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독자의 흥미를 일으켜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명확하고 간결해야 돼. 그래서 말입니다. 가끔 인터넷 기사들 보면 있죠. 김태희 벗었다 해서 얼른 클릭을 왔더니 안경 벗고 있어. 짜증이야. 무슨 약이야? 독자의 흥미를 불리는 일종의 낚시글이라 그러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해. 제목이 뽑는 거야. 그런데 이 제목만 가지고는 정확한 뭐죠?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두 번째 말을 주의해야 돼. 부연이 아니야. 부언이야. 덧붙이는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오면은 그 밑에 여당이나 야당의 입장도 나와줘야 한다. 또는 시민단체의 입장도 나와줘야 한다. 이게 부언이야. 부연은 말이야. 부연은 여기에 대한 보충이라는 뜻이고 부언은 덧붙이는 말이라는 뜻이야. 부언이야. 다음.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걸 뭐라 하지? 일반적 진술하래. 어디서 많이 본 거네? 설명문에서 나왔었죠. 설명문에서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이 나와. 그래서 대체로 일반적 진술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다는 여기에 나오는 것이고 일반적 진술은 뭐죠? 상수의 상세화는 여기에 나오는 거야. 이거야. 다음 여기야. 번호를 붙여야 돼. 여기에 5가 있고 6이 있고 7이 있어. 이때 여기에 나와주는 게 뭐냐? 여러분들 해설이야. 요즘에 한국과 미국과 중국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방어체계인 샤드의 배치 문제야. 그런데 샤드가 뭔지를 모르겠어. 내가 뭐 5두, 6두가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뭐죠? 앞으로 이 사건, 샤드란 무엇이라고 용어를 설명해 준다든지 이 사건은 과거에 어떻게 전개되어 왔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보인다든지 이건 해설이야. 독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이다. 여기에 뭐가 있냐 꼭 이렇게 써야 돼? 칼럼이야. 컬럼 안 된다고 해서 의뢰 표기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칼럼은 여러분들 아신 대로 희사적이며 대중적이에요. 여기 아울러 뭐가 나오지? 사설이 나와. 사설은 여러 형성과 주도의 목적이 있어. 그래서 A와 B 신문은 진보적 신문이다. C와 D의 신문은 보수적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이 사설을 통한 논조 때문입니다. 사설을 통한 논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이렇게 나올걸? 그랬을 때 표제, 부제, 일반적 진술, 구체적 진술, 해설, 칼럼, 사설, 표제, 부제, 전문, 부연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야.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기 나오는 3번이 있어요. 보세요. 거기 나오는 3번과 그렇죠? 5번과 그 다음에 1번이 있어요. 제가 뺐어요. 여기 나온 3번을 뺐고 5번을 뺐고 1번을 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거기 나오는 2번과 4번을 빼냈어요. 그렇죠? 2번과 4번을 빼냈어. 그 다음 뭐가 나왔지? 6번과 7번을 빼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조금 전에 제가 수업하기 전에 뭐라 했냐? 신문에 나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기자의 눈을 통해서 본 사건의 재해석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면은 뭐가 되지? 이쪽이 앞으로 갈수록 객관적이에요. 뒤로 갈수록 주관적이야. 그치? 그래서
전에 시험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4월 25일 뭐죠? 보궐선거, 여야 선거전, 여야 돌입, 이런 식의 타이틀을 빼놓고,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뭡니까? 지역 정서에 호소하는 전략 펼듯. 그래서 영남권, 호남권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역 정세에 호소하는 전략을 펼듯하면은 이게 표제가 되고 이게 부제가 된단 말이야. 그렇게 돼버리면은 여기 나오는 4월 25일 보궐선거전에 여야가 돌입했다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건 기자의 판단이지. 이미 기자의 주관이 개입돼 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제, 부제, 전문, 부연 칼럼을 1, 2, 3, 4, 5, 6 이렇게 써놓고 이런 식으로 기사문 하나 만들었고 이걸 가장 객관적인 것으로부터 가장 주관적인 것으로 순서를 배려해봐라. 가장 객관적인 것부터 가장 주관적인 것으로 배려해봐라. 이런 문제가 3번이나 시험에 나왔어요. 3번이나. 이미 지역 정세 우선 전략 펼듯 하면은 이미 이게 바로 뭐야? 주관적이야. 이게 주관적 정서가 개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자의 판단이. 그래서 사실 신문에 나오는 기사는 반드시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어. 사실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모두 기자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저기 나오는 3번, 5번, 1번이 대체로 객관적이에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칼럼은 개인의 주장이고 이건 언론사의 주장이야. 이건 칼럼에서 개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왔구나. 그래서 해설은 설명문으로 구분을 하고, 그렇죠? 이건 뭐죠? 수필로 구분해요. 시사수필로.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아시는 저번에 했죠? 설득적 가로 열고 닫고 이건 논설문이야. 그렇죠? 설명문, 수필, 논설문으로 구분해요. 논설문은 자기의 주장을 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관적이지. 당연히 주관적이지. 여기 나오는 시사수필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앞으로 신문을 볼 때는 우리가 신문을 잘 보는 것도 요령이에요. 가끔 면접시험 보러 가면은 요즘 신문 뭐 보십니까? 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고. 오늘은 말입니다. 언어의 실제편에서 지난 시간부터 우리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설명문, 논설문이 추가되었고요. 전기문, 기행문, 기사문 등등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까지 여러분하고 공부한 것이 언어의 실제편이었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교재 280쪽입니다. 280쪽에 쓰기편부터 가는데 이 쓰기편이 또 한 두세 문제 나와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아니한데 학생들이 되게 하기 싫어하는 부분이고 특히 교행이라든지 견습직 보시는 학생들은 꼭 아셔야 돼. 꼭 아셔야 돼.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280쪽에 두 번째 쓰기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